네, 그러면 기자회견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호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용서 사과하라! 사과하라! 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 발언 남경 정책국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총선 때 총선 내용에서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입성할 자격이 없다, 이런 취지로 홍수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랬고 민주당도 이에 화답하듯이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 출마하려는 후보자들한테 주택, 1주택 이외의 주택은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겠다, 그것을 약속하겠다, 제안하겠다라고 했었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에서 2주택 이외, 투기과열지구 내의 2주택자들은 매각을 모두 권고하고 서약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지난 6월 4일 국회의원들, 이번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 형태 실태를 발표를 하면서 민주당에 질의를 했습니다. 누가 그 주택 매각 서약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이것을 촉구하지 않았다, 당내에서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걸 민주당사 앞에 와서 즉각 그 서약자들을 공개하고 또 이행을 또 촉구하는 그런 취지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경실련은 어느 때보다 더 가열차게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저희 경실련이 그동안 해온 운동들의 경과 및 실태에 대해서 서희연 정책국 간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실태를 분석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의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들이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수억대 재산이 증식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작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 내 2채 이상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틀 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로 하여금 거주 목적의 주택을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받아 2020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기획단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안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로 하여금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한 채를 제외한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하며 매매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경실련은 즉시 시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평을 낸 바 있고, 그렇지만 총선 이후 경실련이 조사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인당 부동산 재산 평균이 9.8억이고 9억 8천만 원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여전히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당시 이해찬 대표와 원내대표,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 현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1주택의 주택 매각 권고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6월 9일 현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택 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저희 경실련은 6월 19일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동일한 내용을 다시 요구했지만 여전히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저희 경실련은 주택 처분 이후, 총선 이후 현 국회의원이 규제 지역 내에 몇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체 조사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경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말씀으로 듣다 보니까 무책임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경과가 참으로 또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구호 한번 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 매각 이행 실태 서약서와 함께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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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살지 않는 집은 매각하고 집값 문제 해결하라!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경실련의 김성달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 국장님의 부탄 발언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실 당시의 기준으로 그 당시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명단을 저희 보도자료에 첨부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총선 당시 2020년 3월 기준으로 규제 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모두 12명입니다. 강선 의원, 소영교 의원, 이용선 의원, 양향자 의원, 김병욱 의원, 김한정 의원, 김주영 의원, 박상혁 의원, 임종성 의원, 김혜재 의원, 김홍걸 의원, 양정숙은 이상 12명이었고요. 이후에 6.17 대책으로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자이 더 늘어나면서 다주택 보유자들도 더 9명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로 들어가신 분이 박찬대 의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박병석 의원, 이상민 의원, 홍성국 의원, 조종식 의원, 정성호 의원, 윤준병 의원 이상 규제 지역 내 현재 민주당 내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총 21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서약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하고 즉각 서약서에 대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만 따로 봤을 때 이것들이 시세가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표에 실었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거는 2016년 3월 기준 10억에서 2020년 현재 기준 15억으로 5억이 늘었고 증가율은 평균 49%가 됩니다. 민주당 의원은 여기뿐 아니라 저희들이 서울구청장에 대한 재산보유 실태도 조사를 했고 서울시 의회에 대한 재산보유 실태도 조사를 했습니다. 다 민주당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도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이 거의 30% 수준에 가까이 많이 계신 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 모두에게 이 처분 서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네, 요청이. 네. 요청이 있으셨. 네. 잠시. 네, 저희. 예. 이어서 저희 김원동 본부장님의 규탄 발언 및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지금 김원동 단장님께서 또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3년 동안, 딱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52%가 올랐습니다. 52%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는 동안 여당은 대체 뭘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이었고 열린우리당일 때도 집권 3년 동안 30% 아파트 값을 폭등시킨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무슨 당이냐? 부동산 투기 조장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투기 방조당, 정의당은 투기 무관심당, 이렇게 우리 여의도 정치인들 정당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이 무관심한 틈을 이용해서 관료들은 대통령께 작년 11월에 서울 아파트 값이 11%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자기는 부동산에 자신 있고 집값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때부터 청와대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얼마나 올랐는지,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들 집값은, 아파트값은 얼마나 올랐는지, 시의원과 구청장 보유 주택은 얼마가 올랐는지를 지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평균 청와대 40%, 청와대 10명은 57%, 그들이 챙긴 불로소득은 10억, 국회의원이 챙긴 불로소득은 5억, 국회의원이 가진 아파트는 40% 올랐고 구청장이 가진 아파트는 47% 올랐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14% 올랐답니다. 21번의 대책을 내놓는데 14%가 올랐다고 이런 거짓 보고를 하는 장관을 불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다시 그 장관에게 대안을 제시하라, 대책을 제시하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여당은 뒤늦게 세금을 또 올리겠다. 자기들이 집값을 올려놓고 집값 오른 것만큼 세금을 내고 있는데 거기다 세율까지 올려가지고 집 하나 가진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 부동산 투기꾼 집을 100채, 500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투기 조장 정책을 쓴 겁니다. 이 국민들에게는 2017년 8월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은 빨리 팔아라, 집값이 크게 떨어질 거다라고 위협을 해놓고 뒤로는 투기꾼들에게 집을 더 사라, 세금을 한 푼도 안 받겠다, 1년 후에는 국민들에게는 50% 대출해 주던 걸 40% 줄이고 다주택자 투기꾼들에게는 80%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은 집을 30채, 20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당이 국민들께 총선을 앞두고 서약했던 서약서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서약서도 제출하지 못합니다. 명단을 내놓으라니까 명단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런 정당이 무슨 집값 잡을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보다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청이 있으셔서 구호 한번 외치고 그 다음 순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폭등 못 살겠다. 집권야당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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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꾼을 근절하고 근본적인 정책 대안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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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남은 기자회견 순서는 기자회견문 낭독과 퍼포먼스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혹시 원래 순서에 따르면 김원동 본부장님께서 질의응답을 맡아주시기로 하셨는데 혹시 질의 있으신 분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낭독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낭독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 저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주택 처분 공고에 대해 사과하라. 다주택 국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주택을 처분하라. 민주당 소속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들은 실수요 외에 주택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라.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한 채당 6억에서 9억으로 3억이 상승하였고 52%가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부추기는 각종 개발 정책과 규제 완화, 개발 계획 발표를 멈추지 않았고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에는 인색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집값이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는 것은 집권 세력이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 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다.
작년 12월 18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에게 거주 목적 외에 주택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이고 21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토기 과열 지구 등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만 1인당 평균 5억 49%가 증가하여 막대한 불로소득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매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 거래를 억제하겠다며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 등을 예고하며 여유 집을 내놓을 것을 압박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및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으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부추겼다. 2017년 6월 취임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값 불안이 투기적 거래 때문이라고 밝히면서도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행보에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시장과 정책의 변화를 관망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거품 제거와 투기 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스스로 투기 세력화가 되어 부동산 계획에 반대해왔다. 2018년 이해찬 신임 민주당 당대표는 공급 확대론을 들고 나와 전국을 투기 지역으로 만들어 놓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종부세 인상을 반복적으로 반대하면서도 정착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혜 등은 유지해왔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주택 처분을 공고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둘째,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 소유 국회의원들은 당장 실수요 외에 부동산을 즉각 처분하라. 셋째, 더불어민주당의 소속된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자들은 실수요 외에 부동산을 즉각 처분하라. 넷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투기 세력이 아닌 서민을 위한 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0년 7월 7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네, 저희 퍼포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그 멘트는 없고요. 그냥 자율적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기자회견이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이기 때문에 당시 출마자들로 하여금 규제 지역 내 실거주 외에 주택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처분을 하도록 했던 이인영 원내대표와 현재 김태년 원내대표의 영상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시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며 2주택 이상의 출마자들로 하여금 주택을 처분하고 서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가 현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공문을 발송했을 당시에 책임을 전가하며 이인영 원내대표 시절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